최근 국내 상업용 부동산, 특히 오피스 빌딩 시장에서 이 외국계 기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. 관련해서 어떤 자산들에 대한 매매 이야기가 좀 오가는지 금융부 서영태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서 기자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IFC 몰로도 유명한 서울 여의도의 랜드마크 국제금융센터가 시장에 이제 나온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여의도에 가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보셨을 법한 그런 자산인데요. IFC가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. 9년 만에 다시 시장에 나온 건데 그 가치가 한 4조 원 정도로 웃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네. 8월에 분리매각된 콜레드 서울을 합쳐서요. IFC는 캐나다 최대 투자회사 중 하나인 브룩필드 자산운용이라고 있습니다. 정말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원래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. 지난 2016년에 미국 보험사 AIG, 좀 상대적으로 알려진 회사이죠. 이 회사로부터 IFC를 매입했는데 그러니까 2016년에 매입한 것을 지금 다시 판다면은 한 9년 만에 다시 팔게 되는 것입니다. AIG로부터 IFC를 사들일 때 그때 가격이 한 2조 5천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. 정확하게는 2조 5,500억 원이었는데요. 한때는 또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. 네.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랑 이제 협상을 했었는데 당시 몸값이 한 4조 1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. 근데 다만 그때 협상이 좀 무산되면서 협상이 결렬됐는데 IFC라는 게 국제금융센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이 센터라는 게 호텔이 있고 그리고 오피스 3개 동 1IFC, 2IFC, 3IFC 이렇게 3개 동 그리고 IFC 몰, 아무래도 IFC 몰을 좀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. 그 지하로 연결된 IFC 몰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IFC라고 하는데 올해 8월에는 이 5성급 호텔인 콜레드 서울은 팔렸습니다. 4천억 원 정도에 이제 따로 떼어내서 팔았는데 네. 이제 나머지 자산을 누가 가져갔냐 이게 시장에서는 관심사가 됐습니다. 뭐 일본계 부동산 운용사 ARA 그러니까 아라라고도 부르는데 아라 등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. 이 아라 자산운용이 좀 가져갈 것 같다. 실제로 협상 중이다.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. 아라운용의 인수희망가는 3조 원 중반대로 알려졌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호텔을 제외한 세 개의 오피스 그리고 IFC 몰을 좀 포함해가지고 3조 원 중반대니까요. 호텔까지 합치면 한 4조 원 정도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지난 8월에 콜레드 서울을 사간 데 이어서 아라운용이 여의도 랜드마크인 IFC를 전부 다 품을까? 뭐 이게 지금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아라운용은 전반적인 IFC 전체 가격을 4조 원 밑으로 일단 좀 보고 있는 거네요.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. 다만 4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좀 대체로 컨센서스인데요. 아무래도 현재 여의도의 뭐 평당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4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IFC가 말씀해 주신 대로 2년 전에 한 차례 매각에 실패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충분한 자금이 모아져서 인수까지 이어질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외국계를 중심으로 서울 오피스 시장 매매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? 예, 맞습니다.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라 그러면 사실 오피스 시장이 절반 이상인데요. 네. 이달 구로구 랜드마크인 G밸리 비스프라자가 팔린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.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, 뭐 고려아연 사태도 등장했던 베인캐피탈인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인수 희망가가 한 4천억 원 중반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. 지하 4층 그리고 지상 20층 규모의 어떤 건물로 이지스 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보유 중입니다. 그러니까 이지스 자산운용이 지금 운용 중인 사모펀드가 보유 중인 건데 이 건물을 보통 통째로 파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에셋딜이라고 합니다. 자산 거래라고 하는데 이 쉐어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쉐어가 지분인데 지분을 거래한다 해서 쉐어딜인데 이 펀드가 담고 있는 이 건물을 펀드가 파는 게 아니라 이 펀드의 수익증권 네. 그러니까 지분을 파는 거를 쉐어딜이라고 하는데 쉐어딜 방식의 거래가 될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설제 펀드의 수익자는 지금 새마을금고 그리고 과학기술인 공제회 뭐 이런 곳들인데 이게 수익자가 베인캐피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. 네. 물론 구로구라는 곳이 여의도나 뭐 강남 지금 광화문 연합 포맷에 있는 광화문 도심보다는 조금
가치가 떨어진다는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뭐 그 정도 수준으로 평가받지 못해도 이거 지나치게 좀 가격이 낮은 것 같다. 뭐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원매자들이 지금 있다고 전해졌습니다. 베인 캐피탈 뭐 이 회사 외에도 TPG 안젤로 고든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. 부동산 운용으로 유명한데요. TPG와 안젤로 고든이 이제 합쳐진 건데 TPG 안젤로 고든과 그리고 퍼시픽 자산운용 그리고 또 오크트리 캐피탈과 KPX 자산운용 등 뭐 여러 회사들이 쥐벨리 비즈 플라자 입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. 이 구로구의 쥐벨리 비즈 플라자는 일단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. 좀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. 서울 시내 여러 랜드마크 빌딩에 대한 거래가 이렇게 좀 활발합니다. 구로구에 이어서 중구에 있는 정동 빌딩이라는 곳은 이미 인수가 됐군요. 네, 이미 딜클로징이 된 상태인데요. 누빈 리얼 이스테이트라는 곳인데 미국의 뭐 교직원 관련 연기금 밑에 있는 그런 운용사입니다. 정동 빌딩을 3,50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. 누빈 빌딩이 인수한 정동 빌딩은요. 역사적으로 좀 가치가 있는데요. 서울 역사박물관과 덕수궁 사이에 있는 건물로 맞은편은 정동공원이 있고 이 일대가 아무래도 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공간을 평가받고 있는데요. 또 임차인들이 또 뭐 일반적인 임차인들이 아닙니다. 김앤장, 뭐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이죠. 그리고 각국 대사관들, 뉴질랜드, 네덜란드, 노르웨이 대사관, 그리고 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어떤 시설이라던가 이런 공적 기관들의 좀 시설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사실 오피스는 임차인이 얼마나 우량하고 또 장기 계약을 맺었는지가 중요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 구성이 좋아서 누비운용은 이 빌딩을 인수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. 또 입지를 고려할 때도 워낙 정동 이쪽이 뭐 도심의 거의 또 유명한 지역이니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도 예상했습니다. 무엇보다 사실 누빈 리얼 이스테이트가 뭐 대체 투자로 참 유명한 곳, 누빈이라는 곳이 누빈 그룹 자체가 대체 투자로 참 유명한 곳인데 리얼 이스테이트는 상업용 부동산을 하는 곳인데 아무래도 좀 한국에서는 좀 오피스 중심으로 보고 있다고 예전에 좀 누빈 관계자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. 특히 서울 오피스 시장이 좀 매력적인 게 아무래도 서울과 좀 도쿄가 매력적인 게 이렇게 대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뭐 미국의 뉴스를 보면은 뭐 미국의 공무원들은 주 2일만 근무해서 일론 머스크가 다 재택근무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은 다 대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피스 가치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대중교통이 또 발전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인구 자체가 많다 보니까 역시 오피스 수요가 계속 받쳐주고 있고요. 또 서울로 계속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? 뭐 부산, 대구, 광주 이런 곳에서 서울로 계속 모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의 오피스 시장은 정말 잘 될 것이다. 이렇게 보고 계속해서 투자를 좀 이어나간다. 뭐 이런 입장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누빈하면 뭐 글로벌 순위 5위 안에 드는 큰 규모, 정말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. 또 그만큼 이렇게 선택한 서울 오피스 시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전 IFC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IFC를 이제 매각하려는 이 블룩필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물류센터를 인수하려고 하네요. 맞습니다. 그 오피스 시장은 그동안 참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물류센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. 코로나 시절에 워낙에 집에서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류센터가 많이 지어졌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어져가지고 공급이 과잉되면 모든 시장이 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? 특히 저온 물류센터,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배상받을 수 있는 그런 저온 물류센터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신선식품 배송이 확 유행했는데 지금은 그만큼은 아니다 보니까 좀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뭐 분쟁도 많고 그리고 사실 디폴트라는 거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 이런 것도 좀 나타나고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국내의 어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물류센터들을 많이 태핑하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바닥이다. 줍줍을 하자 뭐 이런 의지들입니다. 브룩필드가 인천 성남동에 있는 물류센터를 인수했다고 우리 연합인포맥스가 얼마 전 보도를 했고요. 단독 보도를 했고요. 그리고 브룩필드 외에도 물류센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. 브룩필드의 거래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인천 원창동에 있는 물류센터를 6,600억에 거래를 했는데요. 지난해 기준으로 최대 거래였고요. 그리고 올해 라살자산운용이라는 것도 지산 물류센터 B동을 3,000억 원 이상에 매입했고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청 워낙에 큰 손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.
싱가포르 투자청도 국내 펀드를 통해서 부천 내동에 있는 물류센터를 한 3천억 원에 매입했습니다. 네. 네, 이 외에도 브루필드 외에도 많은 어떤 원매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물류시장, 한국 물류시장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외국계 기관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. 그런 추세로 볼 수 있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원래부터 큰 손이었던 뭐 브룩필드나 싱가포르 투자청, 뭐 아라 원래 큰 손인 회사들이고 뭐 조금 더 보폭을 넓히는 회사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스타우드 캐피탈 그룹이라고 있는데요. 코람코 자산운용, 우리나라 부동산 3대 부동산 운용사 중 하나죠. 코람코와 손잡고 코람코의 물류센터 펀드에 4천억을 투자했습니다. 스타우드 그동안은 국내 실물펀드, 실물자산에 투자할 때 프로젝트 방식으로만 투자했는데 이 블라인드 펀드, 그러니까 프로젝트 방식이라는 거는 이 A라는 건물을 우리가 살 거야, 운용사가. 이 펀드를 운용할 거니까 돈을 끌어모으는 게 프로젝트 펀드고 네. 블라인드 펀드는 우리가 아직 뭘 살지 모르는데 한 1조 원 정도 한번 끌어모아서 1조 원 내에서 뭐 자산을 한번 사보겠다 이런 건데 이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는 우리 운용사에 대해서 좀 신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. 어떤 브랜드도 좀 믿고. 그러니까 코람코를 믿고 지금 해외에 큰 손인 스타우드가 또 들어왔다.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. 네. 그리고 실제로 바로 집행을 했는데요. 경기 이천에 고백리 물류센터를 500억 원에 샀는데 500억 정말 낮은 가격이거든요. 지금 이 물류센터가 지금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금매로 나왔습니다. 금매로 나와서 지켜보던 자산을 금매로 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이 외에도 KKR이라는 글로벌 사모펀드, 3대 사모펀드가 있습니다. 여기 한국 운용사 크리에이트 자산운용이라고 설립했는데 KKR은 좀 각 현지에, 한국뿐만 아니라 현지에 다른 이름의 운용사를 좀 설립하고 움직이는 그런 회사 성격이 있습니다. 투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뭐 물류센터만 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1호로 살 거는 물류센터가 아닐까, 수도권에 괜찮은 물류센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글로벌 운용사 워버그 핑커스도 얼마 전에 한국 합작사를 만들었는데 큐브 인더스트리얼이라는 회사입니다. 이 합작사도 경기도 평택에 물류센터를 인수했다는 보도가 뭐 어제자로 나왔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이 오피스와 물류센터에 대해서 좀 최근 동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테일, 그러니까 상가, 부동산은 좀 최근에 좀 뉴스가 있습니까? 네, 상가가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. 우리나라 상가가 점점 브랜드 가치가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한류 열풍 때문에 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것 같고 또 명품 소비도 좀 늘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유명한 해외의 명품 업체들이 뭐 청담이라던가 이런 곳곳에 플래그십 매장이라고 하죠. 큰 매장들을 좀 세우고 그런 추세입니다.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기업 푸시먼에 따르면요. 푸시먼 앤 웨이크필드에 따르면은 서울 명동의 리테일 상권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9번째로 임대료가 비싼 상권이 있다고 해요. 네, 저도 우리나라 위상이 이 정도가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세계에서 9번째로 비싼 번화가가 조금만 가면 되는 명동이라니까 조금 믿기지가 않고요. 이 명동의 공실률이 크게 많이 좀 낮아졌는데요. 코로나 때 좀 있었죠. 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고요. 그리고 또 여러 또 아까 말씀드린 플래그십 매장들이 좀 오픈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임대료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대표적인 어떤 서울의 리테일 상권 중에서도 좀 랜드마크가 되지 않았나, 명동이 그렇게 여겨지고요. 서울 자체도 아시아의 어떤 주요 도시 중에서도 상당히 좀 가치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명동의 임대료를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. 1제곱미터당 대략적으로 1,030만 원이라고 합니다. 이 정도가 세계 9번째 순위고요. 세계에서 가장 비싼 데가 이탈리아 밀라노의 패션 거리, 비아몬테 나폴레오네라는 거리입니다. 여기가 이제 명동보다 3배 비싼 3,070만 원 정도 됩니다. 아시아에서 제일 비싼 데는 홍콩인 침사추인데 4위로 한 2,400만 원 정도입니다. 네, 오늘은 한국의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최근 동향에 대해서 서영태 기자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네, 서 기자 수고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